안녕하세요. IM 여행 천소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박찬은 작가님과 함께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 라는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캠핑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은 작가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를 쓴 박찬은 작가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하고 재밌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책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있다면 이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 라는 책 지금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책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근데 출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국가인데. 네. 이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저는 노벨 북토크상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토크를 계속 많이 이어나가고 계시는. 네. 네. 일단 표지가 조금 일본 영화 포스터 느낌을 한번 내보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가 이제 일본 캠핑장인데 제가 지금 표지를 그 설명을 드리면 녹색 잔디가 막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다가 이렇게 하늘과 함께 이어져서 하늘 색깔의 컬러 위에 이제 분홍색으로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라는 글자가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책이고요. 네. 약간 그 일본의 감성한 가족 영화 느낌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책만 딱 제목만 보시면 그냥 에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캠핑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책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보면 이건 캠핑의 탈을 쓴 캠핑을 빙자한 네. 어떤 힐링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쳐 쓴다라는 제목 자체도 이제 그런 이유로 지었었고요. 평일 동안 이제 뭐 회사든 집이든 제 몸과 마음이 받은 그런 누적된 노폐물 같은 것들을 조금 주말에 캠핑을 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캠핑 테라피라는 부제를 이제 적어봤습니다. 뭐 고쳤다라는 과거형도 되고 고쳐서 씁니다라는 현재 진행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캠핑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이제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에 대한 계속 자기다움으로 돌아오거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분투가 한 회사원, 그 초보 캠퍼에서 지금은 어느덧 어엿한 캠핑 전문가가 된 그 한 여성 캠퍼의 그 모든 여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읽는 분들은 두 가지를 저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캠핑 가고 싶다. 근데 두 번째는 나도 이렇게 내 여행을 쓰고 싶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여행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에세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얻어야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북토크를 다니거나 이제 제 책 독자들이 남긴 리뷰 같은 걸 살펴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았던 게 책 읽자마자 저 캠핑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는 반응들,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직장인이 주말에 약간 힐링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캠핑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면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회복 탄력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인사이트를 얻는 경험이 됐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힐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보는구나. 보살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리뷰를 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제가 의도했던 바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겪고 캠핑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힐링을 얻은 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행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힐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다양한 여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다양한 형태의 여행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캠핑이라는 것의 독특한 지점이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면 캠핑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캠핑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캠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캠핑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혹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속에서 그런 답을 좀 찾았습니다. 있었나요? 네,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순간. 그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빌런 혹은 홍반장이라는 것도 되지만 스스로 그 자존감의 뼈대? 네, 맞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 뭐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실제로 캠핑을 하면 몸을 움직여서 제 몸에 약간 기억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여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러니까 캠핑을 가서 내가 냄비밥을 처음 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물 조절을 잘하고 네. 불 조절을 잘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면 나는 냄비밥을 할 수 없던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젖은 장작도 이렇게 불을 계속 못 피우다가 이렇게 종이컵 안에다가 식용유를 적신 휴지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 불이 갑자기 활활 잘 타오르는 착화제가 없어도 그런 경험을 했던 나는 그 이전의 나와는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 캠핑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은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을 좀 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무수한 실패를 딛고 네. 그 실패들을 딛고 그 실패들이 더 많은 만큼 그 성취를 해냈을 때 제가 드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서 그런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도 캠핑은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많은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경험, 자기의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박찬 작가님이 오늘 직접 갖고 오신 네. 용품이나 이런 추천하는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겠는데요. 은하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셔서 네. 사랑은 은하수 다방가 잠깐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처럼인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그 부분 잘라주시고 다시 음악 아니 내가 노래를 지금 하나도 생각을 안 했네. 생각해보니 이것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누구더라? 10cm? 네, 지난 지난 방송에서 은하수가 있는 그런 까만 밤하늘 아래에서 캠핑했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10cm의 노래 함께 들으셨고요. 박찬은 작가님과 캠핑 그리고 주말마다 나를 고쳐 쓴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좀 몇 개 물건들을 소품을 가져와 주셨어요.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준비된 작가님 저는 좋아합니다. 네, 이게 그 오토 캠핑 차에 실어서 이제 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부피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백패킹 할 때도 갖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좀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보기엔 큰데 작다고. 네.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그 해외 사이트에서 한번 보고 2주간 계속 이 아이가 제 꿈에 나왔어요. 이 어떤 아이죠? 이 아이가 그 LED 랜턴 스피커인데
랜턴 기능도 있고 스피커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위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유리로 된 위에 등이 있는 맞아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다이얼처럼 네네. 불의 밝기를 조절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소가스 이소가스 모양으로 네. 밑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캠핑하시는 분들을 동글이라고 부르는 그 동그랗게 생긴 나사식 가스 네. 돌리는 스타일의 그 가스 모양을 닮은, 그래서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 느낌은 내면서 실제로 가스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위에 랜턴이 따로 있고 맞아요. 밑에 가스를 붙여서 사용하는 그렇죠. 제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색깔도 파스텔 톤의 약간 그 풀색깔, 연두색 색깔의 파스텔 톤이고, 그래서 뭔가 아이템 하나로 감성 캠핑을 좀 분위기를 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조명이 사실 하나가 맞아요.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제 책에도 수잔 케인의 내 삶의 비결은 좋은 빛 앞으로 좋은 조명 밑에 가서 나를 내려두는 일이다라는 구절을 썼는데, 행복에 대한 어떤 비결 중에 하나가 맞아요. 좋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거. 네, 저한테는 멋진 그게 말이네요. 이 네. 캠핑 랜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무리무리사의 그 랜턴 LED 스피커를 저는, 이거는 배낭 안에도 그냥 쏙 집어넣으면 돼서 또 네.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겸용이기 때문에 좋네요. 네. 네,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서 네.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네, 소개.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 거지만 홈쇼핑 아니고요. 박찬은 작가님이 뭔가, 애정하시는 네. 세 가지 몇 가지 아이템. 완판 시켜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데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약간 크기는 그냥 텀블러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카플라노사에서 나온 이제 그 모든 올인원 커피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아까 모리모리도 편집하셔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유튜브라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라디오가. 아, 라디오구나. 네,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약간 텀블러 크기의 커피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인원이에요. 올인원이라 이게 하면 뚜껑을 지금 열면은 이 안에 이제 핸드 그라인더라고 하죠. 원두를 직접 갈 수 있네요. 네, 원두를 이 안에 넣어서 바로 갈면은 이 안에 이제 필터까지 내장이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필터가. 네, 내장이 돼 있어서 네. 여기로 커피를 내려서 이제 네.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컵으로 쓸 수 있는. 컵까지. 네. 그럼 근데 이걸 다 결합하면 그냥 텀블러 하나인 맞습니다. 것처럼. 요거 하나 있으면은 핸드드립 커피의 맛을 야외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백패킹 갈 때도 즐겨 가져다니는 아이템이고요. 되게 감사한 물건이에요. 사실 박찬희 작가님이 커피에 진심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은 커피를 네. 우리 캠핑에서 얻어 마셨습니다. 박찬은 작가님이 캠핑에 오신다 그러면 제가 음. 커피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라고 또 굳이 이걸 현장에서 갈아야만 네. 한다는 고집스러운 또 로스팅 한지 굉장히 오래된 원두일지언정 현장에서 갈아야 한다라는 네. 이상한 고집을 제가 갖고 있긴 한데 캠핑의 소소한 재미들을 되게 챙겨 가시네요. 이 조명, 그 다음에 커피. 감성 포기할 네. 수 없죠. 마지막 남은 하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아닌가 보죠. 네. 네, 이게 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즐겨 갖고 다니는 전 세계 여행지를 갈 때마다 사오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힙 플라스크. 힙 플라스크라 네. 하면 뭐죠? 이제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꺼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술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네네. 저장 용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크. 이게 곡선으로 생겼군요. 엉덩이 그렇습니다. 라인에 딱 네네. 맞추라고. 힙 플라스크. 뭐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외투 안에서 이렇게 네. 꺼내서 드시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빌런들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빌런들이나 이렇게 남자 주인공들이 쓸쓸한 순간에 아니면 겨울에 엄청 추울 때 네.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제 마시기도 하는데, 저는 동계 캠핑을 산으로 갔었을 때 굉장히 요긴한 아이템이었어요. 산에서는 네. 이게 필요하군요. 왜냐하면 이제 산에 갈 때는 맥주 캔 하나를 넣을지 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게가 나가.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들어보시면 찰랑찰랑 뭔가 네. 들어있는데요. 핸드폰 소리가 납니다. 네, 이 안에 이제 그 독주 같은 것들은 무게가 많이 부피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알코올의 그런 느낌은 충분히 전해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 들어가서도 요긴합니다. 보통은 추울 때 네. 핫팩을 챙기는데 우리 박찬은 작가님은 특이하시게 이렇게 또 핫팩도 챙기고요. 네. 왜냐하면 캠핑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보통 음식과 술을 즐기는데 그렇게 다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제 이제 텐트에 들어와서 네. 있으면 아 술이 약간 모자라는데 하는 네. 순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꺼내서 요 하나가 정말 모든 사람의 희망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 염려도 없이 저 혼자 네. 텐트 안에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네. 이 부피가 일단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백패킹 가실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아이템, 그러니까 힙플라스크라고 하는 네. 술을 담는 작은 술통 하나로도 박찬현 작가님이 어떤 행복을. 분이신지 네.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나의 음주술책이라는 책을 밀리에서제에서 지금 만나보실 절찬리에, 수 네. 있습니다. 주간베스트 네. 2위까지 올랐고요. 박찬현 작가님의 여러 가지 부캐 중에 하나가 음주, 가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주 네. 쪽으로는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또 모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이 이제 이게 뭐 같으세요? 이거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뭘까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뭘까 하실 텐데 이게 지금 파란 그 약간 손바닥보다 사이즈가 큰 부직포 봉투 같은 것 맞아요. 안에 위에 약간 그 커피 필터를 연상시키는 종이가 이렇게 빼꼼히 튀어나와 약간 있네요. 네. 약간 마스크처럼 우리 비행기 타시면은 그 뭐죠? 그 비상시에 내려오는 네, 산소 마스크. 처럼 생긴 이 하얀색 깔때기 같은 게 달려 있고 이거 입에다가 이렇게 대는 건가 이거 하얀 부분을? 이걸 입에다 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네. 이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전 뭐 이렇게 방부제 같은 건 줄 하얀 알았더니. 가루가 들어 있는데 이 하얀 가루를 이 부직포 봉투, 서류 봉투 같은 데다가 이제 터트려서 넣으시면은 네. 넣고 네. 이거 여기다가 이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입에 대는 게 아니고요. 입에 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요 모양이 그 이게 화장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캠핑용 화장실.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 명절 때 고속도로 위에 차 엄청 많이 막힐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비상사태가 올 수 있잖아요. 있죠, 화장실 네. 너무 급할 때. 네. 그럴 때 간편하게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차 이건 안에서. 생존템이네요. 생존템 말 네. 그대로. 그리고 산 위에서 백패킹 하실 때는 사실 뭐 그런 대소변 같은 것도 거기다가 이제 남기지 그렇죠. 않기를 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요긴합니다. 이게 약간 고양이 배변판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를 여기다가 터트리고 그러고 여기 물을 부으면은 네. 그게 바로 굳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그 여며가지고 네. 이렇게 딱 이게 락이 걸려 있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지 세지 한번 않게. 쓰면 그렇죠. 딱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밀봉을 하게 되는군요. 밀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놓아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럼 그걸 일반 쓰레기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죠. 이거는 혹시 히말라야 가셨을 때 사용하셨던 아니요, 건가요? 이것도 그냥 산 위에서 겨울에 자주 쓰시나요? 네. 아니면은 보통은 겨울에 네.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볼일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네,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춥고 네. 신발 신어야 되죠. 네. 나가서 바지 또 내려야 되죠. 너무 네. 할 일이 많아요. 맞네요. 그럴 때 텐트 안에서 깔끔하게 따뜻하게 네네. 볼일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 유용한 아이템, 아이템이군요. 유용한 아이템. 네. 마지막으로 요 아이템은 이제 물과 치약이 필요 없는 일회용 씹는 칫솔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이 없을 때 네. 그래도 좀 입안을 개운하게 맞아요. 유지할 수 있겠군요. 이게 약간 그 껌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사탕 젤리? 말랑말랑한 네. 젤리인데 먹나요? 약간 딱딱한 젤리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키나요? 이거를 그 껌처럼 씹으시는데 그 씹으시면서 칫솔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좀 많은 그러니까 숫자로 일종의 약간 고체로 된 칫솔모 네네.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계속 입안을 돌아다니면은 이 아이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거품이 나와서 양치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서 나중에는 그것만 일반 쓰레기로 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뱉고 물로 헹구지 네네, 않아도 물로 되고. 헹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아이템도 간편하게 백패킹 가셨을 때 네. 물과 치약 필요 없이 네. 바로 양치질 하실 수 있는, 이게 치과의사가 개발한 제품이더라고요. 일회용 씹는 칫솔. 일회용 씹는 칫솔이군요. 네네. 보니까 이 다 공통점이 바로 옆에 필요한 것들을 소지할 수 있게 맞아요. 멀리 가지 않게 맞아요. 다양한 용도를 네. 뭐 이렇게 랜턴도 되고 맞아요. 스피커도 된다거나 제가 그런 이렇게 바리바리 싸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제 인별그램 계정도 네. 귀차니스트 캠퍼거든요. 그러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네, 귀차니스트 캠퍼시군요. 굉장히 귀찮아
귀찮은 것들을 좀 싫어해서 네. 이렇게 그 간편한 초경량 아이템들을 좀 많이 가져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캠핑이라는 여행이 사실은 굉장히 미니멀을 추구하게끔 요즘은 이제 사실은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뭐 맥시멀리스트들이 가는 캠핑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정신은 최소한의 것들로 자신의 이제 잠자리와 맞아요. 먹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여행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이 장비 챙기는 것부터 여행의 방법을 계속 선택을 해 가야 되는 게 캠핑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쵸. 왜냐하면 섬으로 뭐 만약에 캠핑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배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내가 이 멜 수 있는 배낭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끼 정도 내가 음식을 준비를 해가야 될지 음식 재료는 어떻게 소분을 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주체적으로 모든 걸 제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기자 생활할 때는 뭐 팸투어 기자 초청 그런 출장 같은 걸 가면은 초청하는 쪽에서 모든 걸 다 주기 준비하죠. 때문에 네, 일정을 저희가 다 주체적으로 짜서 뭔가 주죠. 할 일이 없는데 캠핑은 여행의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여행의 그런 방법들을 연쇄고리를 계속 제가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의 총 집합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을 제가 책에서 발견하고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저도 여행 기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네. 중간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캠핑은 뭔가를 선택하는 일의 연속적 총합이었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술 약속을 잡지 않으셨는지 잡지 않아야 했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배를 타는 날짜와 항해 시간까지 계산하고 항구에서 야영지까지 이동할 동선과 가서 먹을 음식의 양까지 계획해야 했다. 스스로 여행의 모습을 그리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건 생각의 그릇을 키워준다는 것을 캠핑을 하며 알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캠핑이 참 좋은 여행인데 이제 짐 싸다 지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치는 과정도 서서히 줄여가는 것도 제 몫이고 그리고 짐을 허술하게 싸고 갔을 때 고생하는 것도 저의 몫이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는 것도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고생과 교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 몸의 세포에 좀 새겨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캠핑이 이렇게 위대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인지 작가님의 책도 물론이지만 네. 작가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추천해 주시는 노래 한 곡 네. 들어볼까요? 약간 이 노래를 최근에 좀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엑사일이라는 노래인데 약간 캠핑 막 짐 쌀 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에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찬은 작가님이 캠핑 짐을 싸면서 주로 즐겨 들으신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디테일한 어떤 캠핑의 장비 얘기도 해봤고, 캠핑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도 처음 이 책을 읽고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캠핑장을 어디 추천을 좀 해달라. 네. 아니면은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노지, 그런 장소를 좀 추천해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알려진 뭐 캠핑장이 아닌 다른 좀 특별한 곳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몇 군데를 좀 추천해 드렸는데 네. 사실은 캠핑장도 그렇고 그런 장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장비와 나와의 케미스트리 또 내가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장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앞에 그러시구나. 호수나 저수지나 뭐 계곡이나 바다나 이런 물이 있는 장소를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거기 물이 흔들리는 걸 좀 보고 있으면 그 리듬에 맞춰서 저도 좀 진정되는 것 같아서 물이 있는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산으로 또 가시는 걸 그렇죠. 좋아하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내가 백패킹인지 오토캠핑인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장소들이 좀 좁혀질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다녀왔던 장소들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데는 네. 이제 그 용인의 조비산 네. 동굴 거기가 사실은 노지거든요. 캠핑장은 아니에요. 네, 저 가봤어요. 어떤 곳인지 압니다. 네. 그 클라임
네,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산 중턱쯤에 네. 동굴이 하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동굴에 보면 수많은 그 뭐라고 클라이밍 그러더라? 그 줄을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맞아요. 막 네, 걸려져 네, 있죠. 네. 그게 막 되게 예쁜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막 여러 네, 군데 네. 막 박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 가서 클라이밍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아요. 그 줄 달고 이제 막 음.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건데 거기 캠핑을 다녀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 캠퍼들이 차를 바로 몰아서 가는 곳 중에 유명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앞열에 맨 앞열에 앉아서 보면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로 앞에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마 클라이밍 하셨던 거는 그 외벽일 거예요. 동굴 맞아요. 밖에 네. 이제 외벽 높은 외벽이고 안쪽에는 그 굉장히 깊숙하게 또 동굴 깊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네. 보통은 그 동굴 바로 앞 입구에서 그 사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역광으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사진 또 남기기에 좋은 네, 곳이네요. 저희 또 요즘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또 그 아까 네. 그 캠풍 뭐라고? 텐풍. 텐풍이라고. 텐트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네. 텐트 안에 이제 갖가지 이런 조명 같은 걸 넣어놓고 다 달라지는 그 텐트 색깔 사진 찍고 새로운 단어 많이 배웁니다. 네. 텐풍이라고 하는데요. 텐풍. 네. 이쪽에 좀 굉장히 독특한 텐풍 사진을 얻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곳. 네. 용인 조비산 동굴인데요. 여기가 좋은 게 뭐 거울 같은 것도 달려 있고 벤치 같은 것도 놓여 있고 해서 그냥 이 뭐 가방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안에 뭐 시계 같은 것도 붙여 놓으셨어요. 마치 주민들이. 그 저희가 산에 가면 약 거기에 헬스장처럼 운동기구 많이 있는데 거기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 보죠? 일종의 산스장처럼 산스장처럼. 우리 산에 있는 헬스장처럼 여기도 네. 약간 산에 있는 캠핑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보통은 주민분들이 그렇게 자기네 그런 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캠핑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설비가 또 잘 돼 있고 뭐라고 또 하지도 않으시고 네네. 그리고 거기는 좋은 점이 산을 오래 타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네. 배낭 메고 30분 정도 가시면은 정상이 바로 위에 보이고요. 네.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그 정상 데크가 나오고 그 정상 가기 전에 동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무릎 안 좋은 캠퍼들 사이에 네. 백보킹 하기 좋은 장소로 또 거기가 유명한데 백보만 백보만 걸으면 된다. 자동차에서 그 사이트까지. 왜냐면은 오토 캠핑은 차를 바로 사이트 옆에다 세우잖아요. 네. 하지만 산에 가는 기분은 조금은 내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백보킹이라고 하는데 백보 걸어서 하는 캠핑이라고. 네. 그런 테마에 맞춰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인 조비산 네. 동굴 캠핑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비가 올 때. 지금 비가 올 오늘도 때. 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우중 캠핑의 낭만을 나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거 난이도가 좀 있네요. 우중 하시는 캠핑. 분들은 네. 용인 조비산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캠퍼들의 3대 블랙홀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의 구럽도. 인천 구럽도. 구럽도가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인가요? 그렇죠. 네. 에콰도르에 있는 갈라파고스처럼 그런 천혜에 정말 그 화산 지형에 뭐 해시계라든지 그 깎인 낭떠러지 같은 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또 천년기념물 뭐 참매라든지 검은 머리 물대새 뭐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생태적인 정보까지 네. 우리 작가님. 네. 우리 서대문 라디오에 왔으니까 네. 그런 환경들이 갈라파고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구럽도인데요. 구럽도로 가는 그 직항 배편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만 해도 없었었는데요. 진짜요? 새로 생겨서 이전에는 덕적도 거치고 뭐 문갑도 거치고 쉽지 않았어요. 네,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셔야 맞아요. 갈 수 있는 섬이었는데 인천항에서 직항편 배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구럽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말 낙조 하나만으로도 네. 사실은 구럽도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그 구럽도는 네. 들어가는 것부터 약간 기묘한 풍경이에요. 이제 배에서 백패커들이 일제히 그 커다란 그 박배낭을 메고 내려서 한 줄로 거의 줄을 쓰듯이 그 구럽도 개머리 언덕을 향해서 네. 거의 거기 한 2km 되는 여정인 맞아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이제 욕을 안 할 뿐 굉장히 험한 왜 여기 왔지? 뭐 험한 이런 말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마주하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게 그 두 개의 언덕을 넘어서 이제 또 산길을 올라가야 마주할 수 있는 게 개머리 언덕인데요. 갈대밭하고 뭐 이런 게 우거지고 해까지 지고 이러니까 정말 거기서 봤던 낙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낙조였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3대 블랙홀 중에 하나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천 구럽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제가 네. 작가님보다 한참 하수인 게 저는 아직 솔캠을 이제 못 해봤어요. 혼자서 가는 캠핑을 못 해봤는데 그 후보지의 제일 순위는 사실 구럽도입니다. 구럽도. 네, 왜냐면 주말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혼자 가셔도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네. 그 주말에 또 피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예. 정도로 유명한 섬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가보시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판핑장인데 여기도 같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인제 지금 판핑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그 농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판핑, 그러니까 농장과 캠핑을 같이 섞어서 만든 말인데 여기도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사실은 아주 초보자용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캠핑을 좀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나는 좀 이색적인 장소를 고생을 하더라도 좀 이색적인 장소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는 장소인데 여기는 그 화장실부터 험난합니다. 아, 네, 그쵸. 화장실이 뭐 캠핑장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대장님께서는 캠핑장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고 네, 네. 추천을 누구한테서 받아서 카페에 일단 가입을 한 뒤에 10가지 귀하게 동의를 한 분들만이 가실 수 있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컴플레인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정을 하자면 캠핑장은 아닙니다. 캠핑장 사용 금지 아니라 캠핑장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판핑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농원이에요. 농원이고 농원에서 10분 정도 농촌 체험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네네. 거기서 10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수막 다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폐 가구를 옮길 때 좀 도와드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계곡에 다리를 놓던데요. 굉장히 힘든 노동을. 그게 이제 네. 그 아시는 분이니까 좀 더 극한 네. 노동을 시키신 것 같은데 뭐 밭에 가서 뭐 채소를 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딴 채소를 직접 가져와서 드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네. 디지털 디톡스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구규림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 가꿔져서 쾌적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는 캠핑장을 기대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뭐 사실 그 네. 농원 대장님이 비료도 안 쓰고 농사를 맞아요. 친환경적으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도 많고 뭐 잡초도 많고 맞아요. 어느 게 먹는 거고 어느 게 안 먹는 건지도 애매한 속에서 이제 수확을 좀 직접 맞아요. 해보게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부시크래프트 스타일 캠핑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에 버려진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지물을 다 이용해서 캠핑을 해보는 건데 실제로 그런 캠핑 동호회 분들이 많이 가시는 아, 장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선사시대로 돌아가서 인류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네. 캠핑의 그런 거친 매력에 한번 내가 빠져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세제나 뭐 그 샤워 용품 이런 것도 못 쓰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이렇게 떠서 양동이에 떠서 이렇게 몸에 끼얹는 정도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불편하지만 좀 더 거칠고 그만큼 특별한 캠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부시크래프트의 네. 핵심은 사실은 디지털 디톡스네요. 맞아요. 세상에 요즘 오지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핸드폰, 인터넷 다 터지니까 오지라는 그렇습니다. 개념이 좀 무색한데 이게 강원도 인제인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야생과 원초의 시간으로 맞아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내가 벌레는 조금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곳의 장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놀라웠던 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을 저도 다 가봤던 곳인데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로 쓴다고 하면 박찬 작가님만큼 쓸 수 있을까? 이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가서 경험보다 읽는 게 더 재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극찬이신데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어떤 꼼꼼한 팩트들 뒤에 이면의 이야기들을 챙겨주시는 게
이게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기자 특유의 그 강박 있잖아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은 직업병이죠. 이렇게 팩트를 꼼꼼하게 챙기는 네. 것, 그리고 짧은 글 안에서도 맥락을 찾는 것, 이미지의 연결망을 찾는 것, 맞아요, 맞아요. 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글감을 떠올리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연결해서 이게 또 책으로 묶여져 나오다 보니까 팩트가 아니면 안 되니까 또 맞아요. 캠핑장별로 다 다시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네. 미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팩트들에 대한 디테일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또 내용을 다 업데이트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운영을 한다 혹은 맞아요. 하지 않는다라는 네. 아주 깨알 같은 정보들까지 챙겨주신 거 보고 아, 이 작가님 정말 친절한 작가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캠핑장이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아마 2세에서는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책에서 보셨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세뿐 아니라 뭐 3세, 4세까지 쭉 갈 수 있도록 제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네. 이어나갈게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네, 캠핑장에서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시죠. 네. 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셨고요. 별도 보고 은하수도 보고 예, 산도 보고 물도 보고 하는 캠핑 이야기 박찬은 작가님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캠핑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었지만 작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작가의 지구력, 그리고 이 작가의 관찰력, 그리고 이 작가의 자제력.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셨네요, 소연님. 많은 연구를 이번에 인간 박찬은에 대한 잠을 네. 안 주무시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정성스럽게 책을 읽는 과정을 그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네. 사실 지구력은 한 작가가 책을 내는 과정의 전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책 2권을 내본 사람으로서 지금. 네. 갑자기 어느 날 벼랑간 2권 아. 짱둥이를 출산하셨다는 소문이. 네. 1년 동안 미루다가 네. 비슷한 시기에 2권의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약은 거의 2년 전에 했어요. 작년 초에 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전에 이전에 했었었는데 네. 이게 기자들 그렇잖아요. 데드라인이나 내가 마감하지 않으면은 책이 묶여져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네. 마감이라는 게 사실 생명이니까. 그렇죠. 월간지, 주간지, 뭐 데일리 마감 이런 것들이 생명이다 보니까 늘 자기의 네. 글이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죠. 내 글, 뭐 나의 일 이런 거는 굉장히 뒤로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셨다는 거 일단 지구력 면에서 굉장히 일단 합격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관찰력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가지신 거냐 했더니 늘 메모나 혹은 사진 촬영한 거 이제 모아놓은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들을 묘사할 때 작가님 특유의 그러니까 이 매거진 기자로서 접했던 다양한 대중문화 혹은 대중매체 뭐 이런 것들에서 가져오는 비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찰떡 같은 거예요. 딱 그 몇 가지 단어로 어떻게 근데 이 상황에서 그걸 생각해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웃음 짓기도 했고 어떨 때는 요 묘사력 배 아픈데? 부러운데? 가지고 싶다, 탐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극찬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사실은 떠올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근데 저는 다행히 귀가 좀 얇아요. 얇아서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주인공을 바로 이입을 해서 그래서 그 영화나 작품이 저한테 주는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글감의 주제랑 연결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몰입하고 네. 공감하는 걸 되게 잘하시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개봉했던 퍼펙트 데이즈 같은 네, 영화. 저 너무 그 영화 좋아해요. 네, 호모레비라는 단어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오늘 과거는 과거,
뭐 이런 단어 대사가 또 나왔었어요. 영화 콘도는 중에. 콘도, 이마와 이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어로 지금은 또 지금이고 그때는 맞습니다. 그때다.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뭔가 그 햇살, 나뭇잎에 일렁이는 햇살을 매일 보면서 사진으로 찍으면서 그만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이 가는 어떤 레코드판 그 가게가 있고 네.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안정되게 하는 공간에 가서 자기를 눕히더라고요. 네. 저는 캠핑이 저한테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볼 때 너무 좋은 대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극장 나오자마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편이고, 아, 그리고 뭐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도 이제 보고 나서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돼?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외면한 채 살며 얼버무리면서 사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네. 가끔은 조금 멈춰서서 쉬어도 된다라는 용기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그리고 네. 모든 문제는 밥심에서 비롯된다. 아, 잘 먹어야죠. 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놨다가 이렇게 음. 써먹는 편입니다. 네. 그 작가님 책에 보면 이제 행복이 네. 아주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캠핑에서 혹은 이렇게 일상에서 영화든 뭐가 됐든 간에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는 비슷한 내용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매일 주워 먹는 모이 같은 거다. 네. 이렇게 집 앞으로 배달 오길 기다리는 택배가 아니라 이런 문장을 제가 썼던 기억이 작가님 있는데 답네요. 주워 먹는 모이다라고 하셨군요.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약간 빈도인 것 같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고 자주자주 노력해서 내가 수거를 해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글감을 찾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글로 써내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돼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주말마다 나를 고쳐서 어떻게 작가님이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그 문장을 네. 낭독해 주시기를 요청을 네. 드려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노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융진의 걷는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마지막 곡으로 네, 저희가 그 노래를 그걸 제가 들을 거고. 선택을 했는데요. 그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나서 제가 그 행복을 자잘하게 주워 먹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캠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자잘한 행복을 더 자주 발견한다. 그것은 텐트를 피칭한 후 마시는 맥주 한 캔일 수도 있고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시는 술 한 잔과 상대 이마까지 훤히 비추는 달을 마주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캠핑을 하다 보면 아 좋다, 행복해 라는 말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나온다. 내 속엔 이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캠핑을 다니면서부터는 월요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월요일이 두려운 순간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은 늘 두려운 법이죠. 월요일은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뭐 평일 동안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를 주말마다 고쳐 쓰면서 앞으로도 좀 살아보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 곡 들으시고 IM 여행 천서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